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2부까지 진행을 했고요. 3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3부에서는요. 실제로 재원생들이 합격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걸 요약해서 미니 배치표를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보면요. 자, 우선 이 설명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합격 사례들을 볼 때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학생들이 이제 12학년 때 21년도 5월 달에 AP 시험을 제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까지 본 AP의 유효한 어떤 AP의 과목들만을 주황색 표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를 했고요.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합격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주황색 표시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인데, 자소서가 사실 2019년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때 국내 입시에서는 사실 수능의 비중을 늘리고 수시의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 그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점차 가면서 그 확대 형태가 수능의 확대가 늘어날 거고, 이때 이제 비교과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예시 중에 가락으로 넘어온 게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때까지 폐지를 하겠다,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사실 그 국내 고등학교와 해외 고등학교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을 바로 단번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교과의 과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또 미국제와 영국제가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정량평가적인 요소의 점수들이 있었을 때 해외는 사실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딱히 없다 보니까 학생이 뭐 GPA 만점에 SAT 1500점대인 학생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그 외의 변별력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정성평가의 요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대학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례에서는 진행을 했었어요. 다만 고대와 성대는 영상의 형태로 1분 안쪽에 1분 정도의 영상의 형태로 바꿨고, 실제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학교들을 같이 특례를 쓰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쓴 자기소개서를 요약하는 형태로 면접 영상을 찍었다는 게 현실적인 올해의 입시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내에서도 명확하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 생지부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했고요. 또한 특례에서는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입학처에 확인해본 결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없어지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4월 달쯤 될 때마다 매년마다 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없어지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국내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특례는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맥락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합격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이쪽 교내에 있던 수상 경력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그 활동 내역들인데 좀 나눠봤어요. 별 표시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를 나눠봤는데,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3년 특례로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GPA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튼실하죠. SAT도 좋고요. AP도 10개나 했네요.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AP가 적용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바이오, 그 다음에 이콘, 칼비씨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 한 4개 정도인데, 사실 컬리지 보드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대조필 때문에 사실상 활동증빙서류 목록 리스트에는 이 본 응시한 과목들을 다 기재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컬리지 보드의 어떤 공지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문의들을 받고 이 상황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평가의 요소를 반영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뒤에 본 12학년 때 시험이라도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다들 제출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번 입시에서의 현실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이 친구의 합격의 그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언스 디베이트 클럽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유가 갑작스럽게 이제 학과를 전공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오면서 꾸준하게 이 어떤 생명공학, 그 다음에 바이오, 자연계 쪽에 대한 어떤 흥미도와 그 다음에 학술적인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왔었다. 그게 이제 이 학생의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쓴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아이스팀이나 스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할 때
또 클럽을 통해서 할 때 보면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수소전지는 뭐 예를 들어 밀도가 낮고 그 주변을 이렇게 발열을 시키는 촉매제가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신소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대학교 1학년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학술적인 부분에 전문화가 돼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내용이 일단 주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동일한 학교 동일한 과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NUS를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앞에 있던 학생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친구는 코어 과목들이나 코어 어떤 의도, 활동 내역들은 튼실했고요. 그리고 GPA도 뭐 3년 내내 만점이었으니까 훌륭했죠. 이게 튼실하게 잡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다방면으로 약간 멀티플레이어의 그 역량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이나 그다음에 뭐 아트 막 이런 쪽의 활동들도 그에 대한 수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영어도 잘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필이 있었던 학생이다. 이 친구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나 수상 경력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거를 4부에서 좀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 순서대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이따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합격 사례로 이제 인문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문계에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인데요. 사실 이 친구는 지금 내신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외를 이렇게 와서 이제 적응하는데 좀 초반에 10학년, 9학년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공부를 적응하는데, 대신에 11학년, 12학년 때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사실은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를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다니다가 올해 일종의 재수를 한 케이스가 되는데 분명히 스펙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AP는 지금 현재 본 과목들이 다 이렇게 적용을 받는 그런 거였죠. 그 학업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서에 좀 그걸 중심으로 기재를 했고 그 부분이 합격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인데요. 이 친구의 포인트는 뭐 내신, SAT, 토플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4개 국어가 능수능란하게 굉장히 조금 잘하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 활동들을 인턴십의 개념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어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교육,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한국, 그 다음에 스페인어, 뭐 영어 이런 식의 어떤 업무를 동시 통번역을 해야 되는,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도와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전공과 적합하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케이스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이 학과는 아무래도 이 친구를 보면 이 학업 역량적인 부분으로 월등하죠. GPA, 그 다음에 SAT, 그 다음에 AP 또 개수도 굉장히 많고 전공과 연관지어서의 그 코어 과목들도 튼실하게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적용된 것도 5개 정도가 있고요.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다수입니다. MUN부터 시작해서 뭐 GPA 어치브먼트 상, 뭐 이런 다양한 그 상들을 또 받았고, 밑에 이제 그 활동 내역들도 또 튼실하게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완벽하게 막 다 적지는 않았어요. 되게 많은 개수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학업을 이력을 성취를 해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조금 보통 내신과 그 다음에 어떤 스펙적인 서류상의 스펙적인 요소들이 튼실한 친구들이 같은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태도, 가치관, 본인의 성향적인, 그 다음에 어떤 인생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한, 높지 않은, 보장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크게 이렇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똑같이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 친구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들한테 어필을 한 요소들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화면 내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면접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 안쪽에 비춰지는 외적인 본인을 표현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는 GPA와 그 다음에 SAT 이렇게 쭉 있는데, IB와 AP를 하지 않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의 학업 역량 심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SAT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 여기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에 집중을 했어요. 상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딱 2가지 이 친구는 집중한 게,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내에서 확장돼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 경영대학 쪽에 아무래도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데, 그런 리더십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연관을 환경상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상에서 연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연관을 시켰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를 합격한 학생인데, 성적이 이렇게 딱 점수 뭐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딱 지어지지를 않아서 학생이 알려준 대로 퍼센테이지로 기록을 했고요. 1500, 그다음에 토플 점수 113, AP는 이렇게 실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마이크로 이콘과 그다음에 칼BC 정도가 됩니다. 이 친구의 포인트는 유럽 언어 자격증에 보시면 이 C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레벨이에요. 유럽 언어 자격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레벨이 A1, A2, 그 다음에 B1, B2, 그 다음에 C1, C2 이렇게 해서 C2가 가장 높은 자격증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데 C1을 땄다라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거의 동시통번역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에 어쨌든 본인의 거주하는 나라의 언어를 굉장히 좀 뭔가 흥미있고 거기에서 더 높여서 어려운 자격증을 성취를 했다는 거에 전공 적합성이 또 있죠. 같은 유럽어 문화학부를 지원을 했으니까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코로나가 번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방법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약간 조언을 소스를 주기는 했는데, 재능 기부 사이트들이 있어요. 크몽이나 수문고수 뭐 이런 재능 기부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어떤 하나의 동시통번역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내가 직접 하기에도, 그 다음에 누군가 외주를 맡기기에도 되게 급하고, 그 다음에 금액도 비싸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사이트에 가면 무수하게 많은 프리랜서들이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을 좀 생각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해놓은 곳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개인 프리랜서라고 이제 명시가 되지만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회사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동시통번역하는 거를 그 사람, 그 업체에 물어봐서 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경험을 쌓게 해달라라는 쪽으로 어필을 해보라고 했는데, 꽤 많은 개수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 모든 거에서 이제 좀 튼실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2년 특례로 넘어가 볼까요?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후기 전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교 1, 2등을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계속 GPA 뭐 이 정도 98, 96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상 만점이에요. 거의 만점에 가깝고, AP는 다소 조금 개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2년 특례 후기이기 때문에 아직 12학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됐던 그 해 봄에, 이제 봄에서 겨울에서 봄 사이 이때 쓰는 거였기 때문에 11학년 때까지의 AP 점수만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수가 부족하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친구의 포인트는 다양한 영역, 다양한 서로 다른 분야에서 리더십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배구 활동 8년 동안 했는데 주장을 했다거나, 그리고 어떤 MUN의 리더, 그 다음에 어떤 회장, 그 다음에 체어,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이런 용어들이 계속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감독도 했었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 좀 어필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학생이 운영을 할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후드티를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꽤 많은 비용의 이익을 창출을 해냈다. 이것으로 좀 노멀한 프로필이 아니라 어찌됐든 엘리트 프로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 지금 합격한 학생은 딱 보더라도 이 주황색 부분이 포인트는 그거죠. IB를 했어요. IB를 해서 IB 점수가 있는데 SAT가 또 1570이고 내신 만점이고 AP가 또 추가적으로 5과목이 있다. 학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그런 학생이고, 후기 전형이나 이랬을 때 먼저 합격을 한 케이스가 이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미 있는데, 전기 전형 때 이제 의대를 쓰고자 했고, 그 의대들은 이렇게 연대 미래캠퍼스와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합격을 했습니다. AP의 실 적용 개수, 그 다음에 종류들은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휴먼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차이니스 사이콜로지 스탯,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학에 대한 경시대회 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 내역들도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연관지어 있는 컬럼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한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에는 그 과학경시대회, 국제과학경시대회를 진행을 할 때 심사위원들과 심도 깊은 그 학술적인 내용, 전공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의견에 대해서 중심으로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의대를 지원을 할 때에는 병원에서 인턴십을 했던 개념을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서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년 특례 다음 사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입니다. 화생공. 자, 보시면은 똑같죠? 뭐가 똑같냐면 IB가 있어요. 43점이 위에 있는데 SAT도 또 있죠. 그 다음에 AP도 또 있어요. 이렇게 좀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결국 주요 학과를 가려면 3특 최상위권이랑 동일한 스펙으로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꼭 12년 특례라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AP는 지금 현재 뭐 4개 정도이고, IB가 프레딕 점수가 이제 44점이에요. 실제로 이제 후기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화학부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그게 합격을 했고, 이 친구의 포인트는, 보통 이제 이렇게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자기랑 경쟁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필을 한 부분은 역설적인 자기소개서상에 역설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펙이 엄청난 학생처럼 보이기보다는 화라산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 그 예시로 어떻게 12개 동아리를 1년 동안에 진행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 친구랑 같은 그 친구들 중에 IB를 45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불합격을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한 요소가 그런 자기의 가치관, 그다음에 인생관, 그다음에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어필이 돼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 학생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12년 특례에서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합의 연관성이 굉장히 일단 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를 합격을 하고 재수의 개념으로 해서 다시 이번에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로보틱스 대회 입상을 했는데 그 얘기는 실제로 코딩을 고교 시절 때 꽤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누굴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인에게 학교 후배들에게 클럽을 만들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상을 에듀케이션 어워드를 받고 또 실제로 그 학교 동아리에서 저학년의 학생들한테 코딩을 실제로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다양한 국가를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3.9이라고 하는 우수한 어떤 내신을 유지를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됐다라는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3년 특례 학생들의 케이스와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어떤 자료들, 다른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배치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수능 배치표처럼 3특 배치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가로축은 일단 SAT 점수고요. 50점 구간으로 1440점부터 시작해서 50점 구간으로 세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위에 세로축 같은 경우에, Y축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예요. 내신 점수인데 4.0인데 있고 4.25인데 있고 4.5인데가 있으니까 이걸 그 범위의 만점 점수 내에서 본인의 점수가 몇 퍼센트 정도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100분위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런 예시가 없으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전혀 안 오니까 그래서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본인의 내신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를 본인 점수랑 넣어서 100분위로 환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단 이렇게 세로로 볼게요. 세로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SAT 점수는 똑같고 내신 점수만으로 더 높아졌을 때 합격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상에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불합격한 학생이 있죠. 네, 이쪽 상단에 보이시죠? 경영학과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게 불합격한 케이스인데 여기에서 내신이 똑같이 100%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불합격을 했죠. 대각선 위, 그러니까 대각선 위라는 건 옆으로 이동하니까 SAT 점수가 더 높은 구간에 가게 되면은 합격을 한 케이스가 지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순히 내신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똑같이 내신 더 높은 학생도 불합격을 했다. SAT 스코어, 그 다음에 AP, IB 이런 요소들이 주요하지 않았나 합격에. 그런 내용이고요. 연세대학교로 딱 와서 보면 지금 하스 국제형이에요. 국제형 하스를 불합격한 케이스가 있죠. 근데 이게 SAT가 더해진 게 아니라 내신이 제 100% 만점대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수시여서 내신을 더 잘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뭐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때 합격 그 범위상으로는 내신을 더 잘 받았으면 합격을 했겠구나라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수대, 그러니까 SAT가 지금 1500점대 구간에서 내신이 한 98%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불합격을 했었는데 합격한 학생을 보니까 이쪽 SAT 쪽의 문제였다. 사실 뭐 내신이 98%면 100%랑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만큼 소수점의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SAT 아무래도 고교 심화 과정에 뭐 플러스 알파 IB나 뭐 AP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성균관대로 또 오게 되었을 때 보면 성대에서 사실 이게 이런 맥락이에요. 이 같은 줄에 저쪽에 있는 쪽을 보면 생명공학을 고대를 합격을 했죠. 그리고 쭉 가로로 똑같이 와서 보면 성균관대 자연과학을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학생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쭉쭉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나열을 해봤는데 이 학생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고대 붙었는데 성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올해 근데 고대 붙었는데 성대 떨어진 학생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대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점수군이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학생이 뭐 더 붙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의 구간은 제가 합격한 어떤 학생들의 데이터만 적었기 때문에 뭐 길게 칸 괜히 넓어지게 적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거보다 더 높은 SAT 점수, 왜냐면 만점은 거의 내신은 최상위니까요. 그래서 그 점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합격한 학생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 범주가 경영 쪽이 이렇게 굉장히 좀 최상위권에 몰려 있구나라는 정도를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는 좀 명확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국제학부 특기자에서 이쪽에 이제 140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죠. 그쵸? 합격을 했는데, 1500점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했어요. 결국 내신을 무시할 수가 없다예요. 이 친구가 똑같은 점수군에서 다른 학생을 보면 내신이 높아서 합격을 했고, SAT 점수가 좀 부족했어도 내신이 이 친구보다 높았기 때문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죠.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사실 특기자 전형이지만 3년 특례 서류를 보는 것과 동일해요. 네, AP, SAT, GPA, IB 뭐 다 내는 이유가 3특 서류랑 평가하는 요소가 동일합니다. 물론 토플 점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게 사실 근데 큰 등락을 결정하는 요소는 또 아니라는 게 일단은 저는 입학처에서는 그렇게 들었어요. 입학처상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학교가 이제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 친구가 이렇게 뭐 도시 그 부동산 쪽, 도시계획 부동산 쪽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 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갭이 큰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중앙대학교를 이 합격을 한 학생들이 이 학교만을 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합격한 사례를 여기 배치표상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는 경영학과는 이 정도를 돼야지만 무조건 가. 이렇게 뭐 1500점대가 돼야지만 중앙대도 가는 거야. 주요 학과들은. 그렇게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네, 그 내용만은 아닙니다. 좀 연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12년 특례입니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합격 사례를 말씀드린 케이스가 대부분 학업 역량이 엄청난 학생들이죠. 더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연고가 다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자유전공, 서울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보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근데 연세대학교 글로벌 똑같은 학생이에요. 같은 학생인데 연세대 글로벌을 넣었는데 합격을 했고 고려대 행정도 합격을 했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또 이 학과와 그다음에 주요 학과와 그다음에 주요하지 않은 학과 이 차이가 갭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도 또 보면은 중어 그다음에 데이터가 경영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대각선 위쪽으로 가죠. 대각선 위쪽이라는 얘기는 SAT 점수와 그다음에 GPA 이런 것들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다. 제가 3년 특례와 지금 12년 특례 요약 배치표를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거 외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교내 활동도 있고 그리고 뭐 AP의 점수도 그렇고 AP의 개수도 그렇고 또 수상 경력도 있을 거고요. 전공 적합성과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 요소들이 있을 건데 우선은 범위라고 하는 것들 서류상으로 1차 범위상에서 어느 정도 선이 좀 돼야지만 이런 학교들을 들어가는구나를 참고하십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 대학 관동대학교죠.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대를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가톨릭대와 한양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건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 현재 데이터입니다. GPA 상으로도 굉장히 최상위권이고 1500점에서 1600점대 사이 그 사이 굉장히 고득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쉽지 않구나. 이 의대라는 개념이 12년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점을 시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딱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전에 3년 특례에서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하고 그 싱가포르 NUS를 동시에 합격을 한 학생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교내 활동과 굉장히 많은 수상 경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어느 정도 몇 개씩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 거였는지 4부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